안녕하세요. 권준광TV의 권준광입니다.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영하 13도. 춥습니다. 아주 추워요. 아, 정말 이렇게 날씨가 추운 지금 남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춥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렇게 남한에서는 이렇게 옷도 따뜻하게 뭐 털옷 뭐 이런 걸로 아주 잘 입고 또 식사도 뭐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고 싶은 아, 식사를 자유롭게 드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은 또 국가에서 지원책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북한 얘기입니다. 북한. 오늘은 날씨가 춥고 그러는데 북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는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옷도 따뜻하게 못해. 뭐 특수하게 뭐 평양 시내에 사는 특별한 집들, 뭐 김정은이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죠. 탈북하시는 분들 얘기 드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기 서울에도 뭐 영하 13도, 14도, 어제 14도라는데 이렇게 됐는데 춥다고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잘 먹고 잘 쓰고 또 집에 다 그래도 보라 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북에 일부 김정은이 저 이 공산당 이 못된 사람들 일부를 빼놓고는요. 나머지 국민들은 아주 힘든 거예요. 먹기도 힘들고 그냥 하루 한 끼, 두 끼 그냥 먹는 거가 없으니까 더 추운 거예요. 또 입는 것도 또 그렇게 넉넉질 않아.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도에 보면 북의 주민들은 전기 하루에 1시간씩 준대요. 1시간. 전기를 1시간씩. 먹을 것도 충분히 못 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전쟁 무기만 만들어? 왜 그렇게 미사일, 그때 핵미사일 이런 것만 자꾸 만들려고 하냐고. 진짜 못됐어요. 예? 결국은 저기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도 그러다 죽었고,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 아주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6.25 때나 겪었기 때문에 난 이북에 대해서는요, 아주 절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이북에 나의 상식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 이 문통의 정부, 이 문통, 이북의 김정은이 동생 여동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왜 바라보냐고. 이제 임기도 얼마 남았는데 문통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다면 못 할 거야 아마. 할 수 있다면 이북에다 얘기를 해요 이제. 근데 왜 자꾸 핵무기만 자꾸 개발하고 자꾸 만들고 전장 물자를 만드냐? 응? 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을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저기 이북 사람들 그거 국민들에게 먹을 거를 지원하고 입을 걸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이북에 있는 국민들의 그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좀 해라. 전기도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준다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북에 대해서 좀 질타하고 좀 고치도록 하고 이렇게 좀 해라 이게야. 임기를 얼마 남았는데 임기 끝날 때까지 이북만 바라보고 이북 눈치만 볼 거예요. 이북에서 하는 대로 하고 아이고 참말로 어쩌면 사람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자, 보도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백두산 영하 40도 찍었다. 북주민들 전기 하루 1시간 쓴다. 전기를 1시간 쓴대요. 참. 내가 전에 그 기관장으로 구청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 인천 서구에 그 세워더라는 섬이 있어요.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이 가스불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 일찍에 거기 그 세워도 우익 산후인데다가 여기다가 발전기를 넣고
그 디젤 기름으로다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그 섬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기 공급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기를 그 관리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거기 그 관리인이 하나 두긴 뒀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넘어간 뒤에 이제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는데요. 저녁 해가 넘어갈 때 그때부터 전기 집어넣어서 밤 12시까지 전기를 주는 거예요. 전기를. 밤엔 자니까 달 섬에 있는 사람들 일찍 자니까 그래서 전기를 껐어요. 물론 그때는 거기 들어가는 저 발전기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든가 뭐 경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섬에도 그렇게 했어. 근데 여기는 하루에 1시간 전기 준대. 전기 1시간. 1시간 좀 뭐 하는 거예요? 예? 밥 먹으라는 거야? 1시간에 목욕을 하라는 거야? 뭐 옷을 꼬매라는 거야? 뭐야 이게? 그래도 쟤들 잘났다고 남한에만 비품오고 남한만 헐뜯어. 그리고 이 나라 이 좌파 정부는 이북의 눈치만 보고 이 이 주사파들은 그냥 이북에 있는 체제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본다고. 예? 엊그저께 형집행정지에서 나왔 이석기 그 빨개 아니에요? 간첩 아니에요? 남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이북의 인을 전복을 해서 이북의 국민들이 잘 살아야 그게 민주주의고 그것이 인권이지, 인권 문화사지. 이런 나쁜 사람들 말이야. 아주 고의한 사람들 말이지. 예? 이렇게 되냐고. 내가 그 새우도 그거 전기 그때 발전기 넣고요. 그건 물이 없어. 물을 시내에서 수돗물을 배에다가 실어다 먹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팔라고 아주 그 산에 다니고 뭐 옆에 다니고 뭐 하면서 내가 수십 군데 팠어요. 그 보링에서 파는 거 물 찾으려고. 근데 새우도 물이 안 나. 물이 좀 이렇게 나온다도 이렇게 보면은요 짠 물이야. 바다에 물이 안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크게 연못같이 만들고 물 저어서 여기 집수정을 지어가지고 비가 오고 모으면 그 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 물을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걸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을 탱크로 올려가지고 탱크에서 수돗물을 갖다가 그 집에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제한 급수가 되죠. 뭐 물이 한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빗물을 받아가지고 빗물을 갖다가 세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했습니다. 예. 새우도 있는 섬. 지금은 그때보다 좀 시설이 좀 나아졌겠죠. 지금도 거기서 크게 뭐 변화된 건 없을 겁니다.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백두산의 영하가 40도래. 우리가 지금 13도, 14도인데 이렇게 춥다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벌벌 기는데 영하 40도. 말이 되나요? 그 백두산은 저쪽에 중쪽으로 끝에 가서 있으니까 북쪽에 가서 끝으로 있으니까 지금 현재 황해도 평안도 이쪽에 이 내륙 쪽에 이쪽에는 아무리 안 돼도 20도는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분 넘을 거 아니야. 그러니 잘 먹지 못하고 입는 것도 허술하고 그러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게 무슨 정치예요 이게. 나라라는 건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나라지 말이지. 아주 공산당들은 말이야 아주 못된 인간들입니다. 아주 그냥.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인명인데 이게 여기 그래도 이렇게 있고 이 강행군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훈련을 하는 건지 뭐 길을 뚫는지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좀 많이 쌓였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백두산인명인데. 백두산 영하 40도까지 떨어져 북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 질병 발생 전파 막아야. 말만 그리면 뭐래. 우선 먹는 거가 영양이 좀 섭취가 돼야지. 북한의 역대급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전기 수급이 좋지 않고 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추위와 눈 경보를 발령하면서 겨울철 건강관리 등 사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전관리 뭐 가지고 해?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7도 이하의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경과 가까운 무산은 영하 32도를 기록했다. 와, 무산. 여기 철광석이 많이 나오는 데가 무산 아닙니까? 대단하구만. 백두산은 영하 35도에서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진 상황이다. 또 북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의 석탄 공급이 충분치 않아 구멍탄 값이 치솟았고 전력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에서 전력 생산의 46%는 수력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파로 인해 강물이 얼어붙어 발전이 여의치 않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 1시간 정도밖에 전기를 쓰지 못할 때가 많다고 전해졌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추위, 센 바람, 많은 눈 경보 발령, 많은 눈 경보 발령 이라는 제목으로 급격한 기온 저하를 예보한 바 있다. 와, 다 얼어붙고 뭐 다 이게 북한의 이명수 폭포랍니다. 이게 이명수 폭포. 이명수 폭포. 이게 이명수는 그 북한 쪽에 백선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죠. 거기가 이명수, 뭐 장백 폭포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이명수 폭포입니다. 이게 북한에서 보낸 소식이 12월 9일 날 내보낸 겁니다. 신문은 25일 아침 최저 기온은 백선 지구에서 영하 40도에서 영하 35도,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34도에서 영하 27도, 중부 내륙과 평안북도,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 나선 아시죠? 나선시에서 영하 26도에서 영하 19도, 평양시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서 영하 18도에서 영하 7도로 예견된다고 전했다. 이어 24일부터 25일 아침까지 동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고 특히 고성군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기온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북쪽 상공의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를 향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러시아 우랄산맥 부근에 고기압 장벽이 발달하면서 약화된 제트 기류가 남북으로 크게 출렁이며 영하 40도의 북극 냉기가 급격하게 한반도로 밀려들었다. 김정은이 와, 나이가 50대 중반이야. 완전히 썩었어. 완전히 썩어. 국민들을 좀 잘 먹이고 당신 전쟁 무기 하지 말어. 얼마나 살겠다고 그래. 아이고 참말로. 노동신문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과 각 지역에서 추위와 센 바람, 많은 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들을 시급히 강구하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 각종 질병들의 발생과 전파를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동신문에서 그랬다는 거야. 뭘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있어야지 뭘 어떻게 질병을 막어. 북한은 내리는 눈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급격한 날씨 변화로 면역력이 약해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를 비롯해 질병에 취약해지는 현상을 경계했다.
지금 현재 여기 그 이북에서 나와 있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데요. 남한에서 한국에서 이북에 있는 국민들에게 좀 전해 뭘 좀 이렇게 보태주고 전해 줄 수 있어도 이북 공산당이 다 뺏어 쓰는 거야 다. 예? 세계에서도 저 핵무기만 안 만들고 전쟁 물자만 안 만들면 서방 세계에 잘 사는 나라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김정은이 그 일당 세력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거예요. 못 주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나라 정치고 이게 나라가 운영하는 이게 나라 하는 꼴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네? 우리가 이거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눈이 하얗게 쌓이고 뭐고 해가지고 야 거기 저 스키 타면 좋겠다. 거기 가서 참 관광 오면 좋겠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얘기지.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된 훈련이고 고된 생활을 하겠냐고 이게. 그런데도 이 종북 좌파들은 이북의 김정은이 눈치만 보고 김정은이 그쪽에서 말하는 데만 따르려고 중국만 내다보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나라꼴이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이 이념이 아무리 그렇게 강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이 사는 기본적인 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고. 아이고 참말로 내 딱하고 이북 국민들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동정이 갑니다. 아이고 저도 그 어릴 적에 그때 눈이 많이 왔어요. 계양에 살 적에 겨울 되면 눈이 허벅지까지 빠지니까. 근데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입을 것도 많지 않잖아요. 뭐 지금같이 사실상 내 이렇게 입고 자라본 채 나갈 어릴 때 자랄 때는 없었습니다. 그냥 솜바지, 솜을 넣어서 온 바지에다 팬티 하나. 근데 그 솜이 뜨뜻하잖아요. 그냥 솜바지 입고 겨울에 덜에 나가서 그 개뚝 내뚝에다 불 넣고 불 쬐고 뭐 이런 거 하다가 깡통에다 이제 불 넣고 뭐 하다가 바지 솜바지 그 불 붙어서 잘 타잖아요. 불 붙으면 그거 끄냐고 또 불 끄고 집에 와서는 또 야단 맞고 벌 쓰고 참 그때도 그게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농아지면은 그저 있어봐야 농사는 고구마나 좀 있을까. 겨울에 뭐가 있어요. 응? 밥 그냥 저기 밥 지면 그냥 밥이나 먹는 거지. 뭐 간식할 게 있어? 뭐 있어? 그 당시에 뭐 있어요? 출출하면 참으로 어떻게 국수나 저기 삶아서 그 국수나 무쳐 먹는 거 그것도 잘 먹을 때 얘기죠. 저도 그런 게 여기 납니다만 지금 이북에 이렇게 추운데 영하 40도 되는데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없다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같은 것도 다 돈 줘야 좋은 거 사는 일 아닙니까? 옷 질은 선진국이 좋잖아요. 가볍고 따뜻하고. 그분들 얼마나 불쌍하냐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지금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은 아주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이 밥에 먹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냥 밥은 그냥 먹어도 배 터지고 먹어도 상관없고 먹기 싫어서 이제 밥을 남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북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면 이북 정부에 대해서 이 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북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이북의 핵무기 그런 거 다 집어치고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줄게. 서방에도 도와준다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 그 이북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저기는 김정은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왕조 시대야. 옛날 왕조? 옛날 왕조는 그거 비슷하겠죠. 왕을 위해서. 아이고 참말로 이 나라 이 좌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북의 정치인들은 김정은이 일당들이나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왜 그리 살까? 에? 죽으면 땅에 묻힐 걸 왜 이렇게 살아? 왜? 아이고 이거 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망하지 않게끔 정권 교체돼서 우리나라도 좀
다시 옛날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나라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또 외국 선진국과 외교를 잘해서 서로 도움도 주고 도움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3월 9일 이제 뭐 얼마 남았습니까? 76일 남았나? 75일 빨리 돼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볼 것 없이 이번에 정권 교체입니다. 뭐 윤석열이가 어떻게 되고 윤석열 부인이 김건희 씨가 어떻게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재명은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정권 교체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